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미국 주식을 잠시 쉬시거나 달러를 보유했을 때 의외로 달러 투자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세 가지 형태로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4%, 5%, 6%짜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4%는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6%는 조금 이해도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6%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어음입니다. 자, 발행어음은 뭐냐면은 CMA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발행어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4군데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한투 발행어음입니다. 자, 한투 발행어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CMA와 형태가 똑같아요. 수시금리는 4.43입니다. 달러를 맡기기만 해도 4.43이 매일 붙어요. 그리고 연으로 나누었으니까 1할로 붙습니다. 1년을 예치하게 되면 4.8%고요. 적금 형태는 4.9%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KB 국민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7일 미만의 3% 초반, 1개월에서 2개월은 3.8%다 보니까 어느 구간과 비교하더라도 KB보다 한투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접근도 간편하고 방법도 쉽기 때문에 4% 초반의 금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를 투자하는데 5%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SGOV입니다. ETF인데요. 슈즈나 아니면 애플, 테슬라를 사듯이 미국 주식 계좌에다가 SGOV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명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까지의 미국 채권이고요. 보시면 가격 변동 흐름을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다가 배당락, 오르다가 배당락, 오르다가 배당락이거든요. 총 12번의 배당을 지급하는 월지급형 ETF인 거죠. 자, 금리 수준은 5.08입니다. 달러를 보유했을 때 직접 ETF를 사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의 움직임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수수료가 0.09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만큼만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월 안정적으로 5% 정도를 월할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22년도에는 총 12번을 0.45, 0.40, 0.44 이렇게 금리를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발행원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금리를 1% 더 받으니까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단기채이다 보니까 기준금리, 우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준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부터 기준금리가 5%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금리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5%대를 나눠서 받는 것이 현재 시점이고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수준이 이때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다 보니까 금리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특성상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SGOV를 찾지 않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TLT, 우리가 미국의 장기채, 20년 이상의 장기채를 투자하는 ETF가 있잖아요. 얘는 배당 수익률이 4.28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1년 동안의 가격 변동폭이 9.21입니다. 훨씬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배당 수익률에 대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가 늦춰지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단기채와 장기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에 오르고 내리고의 영향을 받는 게 이 장기채고요. 단기채는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준금리의 변동폭, 얘가 가격입니다. 기준금리가, 이게 기간이라고 보면 기준금리가 요만큼 오르면은 만기가 짧으면은요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요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폭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요만큼 움직였더라도 기간이 이렇게 길면 20년채 같이 길면은 요만큼 움직였더라도 가격 변동폭이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장기채의 특성이다. 30년은요 하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30년 가격이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단기채는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LT는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려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금리의 기조 자체가 사실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밀리고 있으면서 밑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금리가 높습니다. 6%가 넘어가요. 조금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얘는 원화로 투자하는 미국 채권입니다. 원화로요. 앞서 두 개는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거였고요. 얘는 원화로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CMA나 아니면 MMF나
아니면 CD금리 파킹 통장을 투자하시게 되면 3.5%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6%가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인데 특징이 있어요. 자, 얘는 시가총액 6천억입니다. 얘는 150억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미 좀 기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미국 채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미국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TR 상품이에요. TR 상품의 장점은 알고 계시죠? 사실 배당이 없는 상태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이 발생 안 함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 달부터는 국내 주식을 제외한 TR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앞서 1번이 타이거고요. 2번이 에이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은 배당이 없는 형태로 TR 형태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었어요. 앞서 요거는 이제 6% 정도의 배당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22년 8월은 에이스가 상장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수익률을 연간으로 나눠보면은 대략 연간으로 6.88 정도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해볼 구간은요, 24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약 1년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14%씩 움직였습니다.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환율이 8%나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비교를 해보면 앞서 22년 8월에 상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2년 8월 시점에 보면 환율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6.8% 수준을 얻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환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환율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보니까 6%가 맞는 것 같고요. 24년부터는 환율이 8%가 올랐으니까 환율 부분을 빼게 되면 대략 한 6%씩 오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연간으로 CMA나 아니면 기타 CD금리 파킹 통장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6%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이름에서 나오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중장기 국채, 여기 보면 달러 단기채인데 중장기 국채라고 하지만 만기가 25년 12월 30일이에요. 만기가 되게 짧죠. 만기가 짧습니다만 금리를 보시게 되면 25년 10월 31일 만기거든요. T가 트레저리고 앞에가 금리예요. 5. 이건 4와 8분의 7이니까 한 4.85 정도 됩니다. 되게 금리가 높죠. 근데 넷 비중이 0.08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상품들은 23%씩 들어가는 상품들이 보면 국민은행, 한국동서발전, 애플, 존슨앤존슨입니다. 미국 채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서 국민은행과 한국동서발전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상장하면서 달러 표시로 발행이 된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달러 단기채에 투자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개별 종목들, 그 다음에 한국의 종목들을 미국에 상장된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미국 채권들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약간 낮고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회사채의 금리,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까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SGOV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별 종목들의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는 미국 중장기 국채가 비중이 좀 많아요. 보면은 얘가 6%, 그다음에 얘가 5%, 4% 이렇게 금리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TR 상품의 그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선호도가 나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요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얘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입니다. CD금리에 투자하는 거죠. 매일 이자가 붙는 형태로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금리가 3.5%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매일 올라도 3.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플러스라고 약간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요런 형태, 코스피가 1% 오르면 0.0001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보면은 1%가 안 오르거든요, 잘. 그래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크게 낚일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파킹 통장이고요. 국내 단기 파킹 통장. 자, 두 번째는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채 같은 형태, 타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봤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사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건데 해외 상장된 미국채를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에 매우 민감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환율을 제외하더라도 6%가 나온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환율을 제외하면 6%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매매 타이밍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로 1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만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죠. 장단점이 있겠죠. 6%를 주는 데는 다 또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예금 대비해서 또 그만큼의 투자를 좀 길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는 매일 이제 이자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특성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파킹 통장처럼 그냥 한 3일 있으면 이만큼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1년을 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투자하면서 미국의 채권들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좀 변동폭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특성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3번은 이해도가 필요하고 환율도 움직여야 되고 달러 채권에 대한 그 금리의 변동폭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과 2번의 상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투자하셔도 뭐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